각 당 현황도 짧게 좀 짚어볼게요. 먼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당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었죠. 먼저 배현진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생각으로 당에 있는 본인에게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숙청하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가면 앞으로 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아마 구상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고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배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에 비례하는 징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별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주 의원님, 지금 정치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치에 대한 법원의 제동,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네, 이 결정만 놓고 봤을 네. 때 판례치고는 굉장히 드문 판결입니다. 사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되고 네. 함부로 법원에서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원칙이고 그게 정당의 자율성인데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에서. 예, 네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어떤 법적 영역에서의 어떤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지지율에서 보셨다시피 당이 여러 가지 원인도 중첩돼 있지만 결국은 당이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미 법원 결정이 내려졌고 저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어떤 징계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끊어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화 타협으로서 풀고 지금 양쪽에서 무슨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성패를 나누고 네. 누가 이겼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단합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주 의원님 마찬가지로 또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김 의원님께서도. 상대당 상황이긴 하지만은 정당 운영의 재량권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예, 아무튼 상대당 상황이라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그러한 자율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정당의 자율성조차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어디서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있어서는 사법의 심사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 점으로 자세히 보셨군요. 예, 네. 실체적 문제는 과연 자기한테 나쁜 악플을 다는 사람의 어디 SNS 계정에 가서 그 공개된 사진을 가져와서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은 것 이것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그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서면 통지 자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법적으로 결정문 자체를 보면은 저는 충분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정문을 보기 전에도 기사를 보면 저런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당원권을 1년씩 정지할 수 있나 이런 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께서 저렇게 징계에 의한 어떤 당을 이끌어가는 것, 징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24명에 대한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당내에서 잘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쨌든 이번 그 제동으로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다소 어수선했던 서울 지역 지방선거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겠죠. 서울 지역 얘기 나온 김에 주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강원 또 인천 경남에서 단수 공천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를 지금 냈고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얘기해보면 복면가왕식 경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단체장 빼고 나머지 예비 후보들끼리 좀 경쟁을 한 뒤에 승리한 1인과 현역이 맞붙는 분리 경선 이른바 방식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찍어내기 위한 오디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후보자들끼리 약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으로 인한 재판이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어떤 경선 룰 같은 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실 수정을 해왔는데요. 현역 그 광역단체장과 또 다수의 도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 여론이 좀 있더라도 다수 그 도전자들이 표를 나눠 가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역 단체장이 무난하게 재선 3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방식이 실질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출마 자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또 이거는 교체 여론이 높은지 또 유지 여론이 높은지를 보는 방식이고 일종의 결선 투표 비슷한 것이죠. 뭐 실질적으로 2등이 도전자가 있으면은 2등과 1등을 다시 결선을 붙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선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 꼭 오 시장이 불리한 건 아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하면은 지금 도전자 입장에서 한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강제 단일화 비슷한 것이죠. 결론 나서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을 오랫동안 해온 경륜과 어떤 역량으로서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경쟁 방식에 있어서는 좀 선택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선의 과정에서 오히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의 경쟁 과정이 어느 정도 아름답고 또 서민의 민생을 향해 있어야 그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고심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선거 관련해서는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이 부담스럽다던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정청래 당대표를 만난 이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개항을 출마 여부에 대한 교통정리가 됐을지 딱히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연수구 갑은 녹록치 않은 지역입니다. 인지도도 높으면서 그리고 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오면 사실은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김남준 대변인이 오면은 뭐 상당히 고전을 갖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갑에 오면 좀 고전할 거다. 그 말은 연수갑으로는 송 전 대표가 가고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연수갑은 기존에 이제 황우여 네. 전 의원께서 내리 사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박찬대 의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될 때 아마 200여 표 차이로 그렇게 가까스로 신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킨십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분이 내리 3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송영길 대표님의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정치 경험도 많으신데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능력도 뛰어나고 한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 판에서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 분이어서 신인이죠. 네. 신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항을보다는 연수갑이 김남준 비서관이 가면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박찬대 의원께서 연수갑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인천시장 후보로서 인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떤 걸 뭐 염두에 두고 했다 이렇게까지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잘 조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관련된 얘기 짧게 두 분 의견 좀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이 정부안을 두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검사들이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게 일리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까지도 일절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두 검사 출신의 의원분의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의원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잖아요. 예. 좀 저는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사법 체계를 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을 이제 공소청법으로 바꾸면서 공소청 내에서도 지휘 체계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각 지방별로 검사별로 결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디 가서 음주운전하면 구속되는데 딴 데 가서 운전하면은 구속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부터 그 검찰 제도를 최초에 설계했던 선진국에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관되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지휘 시스템은 최소한 마련해 뒀었고요. 또 그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업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돼가지고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처럼 누군가 사법 통제를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검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떻게 보면 밉다고 해서 그 권한을 다 뺏어버리면 인생의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큰 제도를 바꾸면은 시범 실시라도 한번 안 해보고 막 바꿨을 때 네.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게 지금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예.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영민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법사위원의 하나로서 정부가 내온 법안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럼 재논의 가능성이 네, 있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165명의 의원들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 각자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총회에서 사실 당론으로 이미 채택이 된 그렇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사위에서만 또 수정하는 것이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상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일부 당내 원내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에서 의견 수렴이 돼서 당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슬기롭게 당에서 대처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에서는 당내 토론과 이런 것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